안녕하세요. 책 읽는 뮤즈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말투를 바꿨더니 관계가 찾아왔습니다. 출판사는 아름다운 사람들이고요. 초판 일세는 2020년 7월 15일.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게 뭐일까요? 저는 그 사람의 말투와 언어 습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로 상처받고 말 한마디로 위로받기도 하잖아요. 혹시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조용히 앉아 나의 말투와 나의 언어 습관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책을 읽고 저는 나의 언어 습관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앞으로 간결하게 따뜻하게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책입니다. 작가를 소개할게요. 지은이 김범준,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력개발전문대학원에서 코칭과 리더십을 공부하면서 인적사원 석사학위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저서로는 말투의 편집, 당신은 존재감 있는 사람입니까?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들과 거리를 두는 대화법.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80년생 김 팀장과 90년생 이 대리가 웃으며 일하는 법. 저도 눈치 없는 사람과 대하는 어렵습니다. 등이 있고 자기 개발 베스트셀러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이 책은 10만 부 이상 팔리며 장기간 많은 독자에게 사랑을 받은 책이라고 합니다.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되어 말투로 완성된다. 우리의 말투가 조금은 부드러워졌으면 좋겠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짜증이 올라오는 순간에도 안전하게 화를 풀어내고 짜증을 다독이는 말투를 하나씩 배워간다면 우리 주변이 더 아름답고 편해지지 않을까 싶다. 차례 1장 애쓰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은 단순하게 말한다. 2장 입만 열면 손해보는 사람의 무시당하기 쉬운 말실수. 3장 나는 일보다 말투를 먼저 배우기로 했다. 4장 말투를 바꿨더니 관계가 찾아왔다. 1장 애쓰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은 단순하게 말한다. 짧아야 힘이 있다. 말이 길어진다는 건 정리가 안 되었다는 뜻이다. 간결하게 요약을 못한다는 건 자신에 대해, 자신의 생각에 대해, 자신의 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방증하는 셈이다. 우리는 간결한 대화 방식을 연습하고 활용해야 한다. 짧게 자세하게 말하세요. 최고들의 전략적 언어 습관. 말부자는 가난하다. 하고 싶은 말이 많더라도 그 말을 마음에 쌓아두는 마음부자가 최고다는 말을 기억해야 한다. 고급지게 자신을 세팅하는 법. 또 하나의 자신의 말과 행동 정리를 추천한다. 말과 행동만으로도 얼마든지 자신을 고급스럽게 포장할 수 있다는 거 나쁘지 않다. 비싼 집, 화려한 옷보다 더 임팩트 있게 삶의 기술이다. 깔끔한 말과 행동이 한 사람의 인격을 돋보이게 만든다.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다면 쉬는 것도 답이다. 잘 쉬지 못하는 사람치고 일 잘한 사람이 없듯이 말도 잘 쉬어야 품격이 드러난다. 대화에도 휴식이 필요하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말이 많다.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말이 간결하다. 대화의 과정에서 자신이 절제해야 할 때를 알고 또 그것을 실천한다. 말 센스가 있기에 오히려 누구를 함부로 설득하려 들지 않는다. 상대는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할까? 언어의 매력을 우리의 말투에도 적용해보면 어떨까? 말은 길어질수록 듣는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앵무새처럼 읊어대는 점원을 만약에 본다면 고객은 어떤 마음일까? 대화를 더 나누고 싶을까? 상대방이 듣고 싶은 핵심을 내용 단 하나를 말할 줄 아는 절제가 필요하다.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연습을 하자. 말이 길어지면 지루하다. 그가 뺀 것,
그것을 통해 얻는 것. 18년이 흘렀지만 잊기 힘든 외국인의 이름이 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을 이끈 감독 거스 히딩크이다. 그의 말은 임팩트 있고 히딩크 어록이 돌아다닐 정도라고 합니다. 인터뷰 순간마다 그의 간결한 말은 국민들을 사로잡았다. 유려했고 아름다웠으며 격정적이었다. 그의 말 자체가 대화의 희비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교과서이다. 히딩크 감독은 하라는 대로만 하지 않고 제 생각과 다르다면 언제든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따지기를 원했다. 그는 상대방의 말을 들을 줄 알았고 간결하게 말할 줄 아는 대화의 달인이었다. 유희열은 궁금하면 묻는다. TV 프로그램 알쓸 신잡을 재미있게 시청했다. 음식평론가, 정치평론가, 과학평론가, 소설가, 쟁쟁한 지식들의 소유자들이 모여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지식의 향연이다. 유희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겸손한 대화의 자세가 눈에 들어왔다.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것도 아시냐. 남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듣고 궁금해하는 유희열의 대화 자세가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듯 했다. 그의 말에는 품격이 가득했다. 간결하지만 동시에 부드럽고 겸손한 그의 말투가 너무 칭찬할 만했나 봐요. 절대 하면 안 될 말,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듣는 사람이 상급자라면 이 사람이 나하고 장난하는 거야? 라고 느낄 수 있다. 2. 어차피 그래봐야 고작 이런 말도 하면 안 된다고 해요. 3. 숫자에 강해야 한다. 15억쯤 될걸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업무 능력에 앞서 숫자인지 감수성부터 키워야 한다. 나이를 먹고 지위가 높을수록 입담보다 말투가 더 중요해진다. 하나의 문장에는 하나의 내용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나열식의 말을 듣는 사람은 지치게 한다. 굵고 짧게 말한다. 토다는 것도 딱 한 번만 멈춰도. 한 번의 분을 참으면 100일의 근심을 면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때 이명과 니라가 아니라 토를 단 것이다. 한문 구절 끝에 붙여 있는 우리라는 부분을 토 또는 토시라고 부르는 데서 유래했다. 그런데 이 말이 불필요한 말을 한다는 부정적인 뜻으로 바뀌었다. 논리를 따지고 토를 다는 순간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감정에 화살을 맞는다. 이 장 입만 열면 손해보는 사람의 무시당하기 쉬운 말실수, 명절 잔소리 금지의 3원칙을 기억한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말이 자주 들린다. 사회적 약자 입장인 여성을 보호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되는 것만큼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 어디 여성뿐일까? 세상의 모든 약함과 억울함이 인지 감수성, 장애인지 감수성, 가난인지 감수성, 공정인지 감수성이 붙여지길 희망한다. 상대와 자신을 비교한 후 상대방이 자기보다 약하면 말을 함부로 쏟아내는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말 한 번 잘못했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이것도 저것도 복잡하다면 말하지 않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 괜한 조언을 한답시고 상대방의 현재의 상태를 부정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보다 훨씬 낫다.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실없는 사람이 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의도하지 않게 남의 뒷담화를 했다가 곤혹을 치른 적이 있다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해서 분위기를 망쳤던 경험이 있다면, 언어의 양을 늘리기보다는 우선 스스로의 말 인지 감수성을 돌아보면 어떨까? 상대를 살리는 말, 죽이는 말, 촌철살인이란 말이 있다. 날카로운 말로 상대의 급소를 찌른다는 말이다. 촌철살인이 아니라 촌철생인의 말을 기억하면 좋겠다. 간단한 한마디로 말로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고 좋아하기보다는 다소 길더라도
희망과 용기를 주는 따뜻한 말을 하는 게 낫다. 말로 이기려 할 때 잃는 거. 내가 한 말 잘 들었겠지? 잘 알아들었겠지? 하는 사람들 중에 듣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영향력만 생각하고 공감력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다. 공감력 참 중요하죠.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재미있는 문장을 얻었다. 개에 물린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를 받아 집으로 가고 뱀에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를 마치고 귀가한다. 그러나 말에 물린 사람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입원 중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정말 오래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할 때 늘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3, 4, 이런 말이 있다. 3번 생각하고 1번 말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의 언어는 늘 신중함이 우선이어야 한다. 특히 말이 많아지는 건 경계 대상 1순위다. 특히 누군가를 비난하는 걸 조심하자. 아니 그냥 하지 말자. 누군가에게 비방을 하면은 비방을 말하는 자신과 듣는 사람 그리고 비난받는 사람 모두에게 옳지 않다. 그러니까 세 사람에게 좋지 않다는 거죠. 세상에는 결코 돌아오지 않는 4가지가 있다고 한다. 그 4가지는 첫째, 쏘아진 화살, 둘째, 흘러간 시간, 셋째, 놓쳐버린 기회, 넷째, 입 밖에 나온 말. 질문다운 질문과 질문 아닌 질문.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 줄 수 있는 이런 말들은 우리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그걸 관심이라고 스스로 포장하면서 말이다. 대화를 이끌어가겠다고 섣불리 한 질문이 상대에게 모욕과 고통을 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남친 있어? 결혼 안 해? 아직도 신혼이야? 왜 아기 안 가져? 일부러 승진 미루는 거야? 왜 팀장 안 해? 아내 있으세요? 계속 같이 사실 거죠? 아이 있으세요? 말 잘 듣고 공부 잘하죠? 언제 사장님 되실 거예요? 팀장만 계속 하실 건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나 보네요. 왜 그때 안 된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거절의 말투와 행동에는 품격이 있다. 상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내 시간과 공간을 지켜내는 목적을 이루어야 거절이 대화력이 소통의 힘으로 작용한다.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게 되는 상황이면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에 여러 상황을 따져 방향을 정하고 최대한 이른 시간에 빨리 대답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거절 의사 표시를 하는 게 낫다. 불가능한 게 확실하게 느껴진다면 즉시 거절을 택해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 일을 지금 하는 건 힘들겠습니다. 미안, 그 부탁은 들어주기 힘들어. 이렇게요. 3장 나는 일보다 말투를 먼저 배우기로 했다. 내가 겪은 일만 말하면 대화가 간결해진다. 해타체가 있다. 자신이 겪은 일을 그대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해타체의 장점, 주장이나 고백 또는 개인적인 감상 등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다. 듣는 사람, 읽는 사람에 따라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게 된다. 단점은 건조하게 느껴진다. 사회적, 정치적 주장을 할 경우 설득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일방적으로 상대의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에게 거부감을 준다. 말에 무게를 실는 법. 호감 가는 사람이 있다. 남자다. 그의 겉모습 솔직히 별로다. 날카로운 눈빛과 건조한 말투, 엄한 선배를 보는 것 같아서 그저 그렇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끌린다. 함께 하고픈 생각이 든다. 그는 의사이다. 그의 이름은 이국종. 저도 앞 글을 보고 바로 이분을 생각했는데 그의 말투는 담백하다. 표정에 변화도 없고 그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랬던 내가 이국종의 팬이 되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를 내 삶의 롤 모델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했다. 오직 한 길만 파는 직업의식이 매력적이다. 묵묵함이 멋졌다. 전에 아덴반 작전에서 총상을 입은
석혜균 선장을 살릴 때 주변 의사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 별것 아닌 걸 가지고 지나치게 쇼를 한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런데 이국종 교수님은 그런 말들에 개의치 않았다고 해요. 나는 사투를 벌이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사력을 다하느라 쇼맨십을 보일 여유도 없다. 무조건 살려야 한다. 아, 그의 말은 진전성의 표본 같은 말이었죠. 말할 시간이 부족하면 화가 난다. 충분히 화낼 시간을 선물하라고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말해보라고 다그치면 우리는 해야 할 말이 없다. 지금 상대에게 필요한 건 화낼 시간이다. 내 말은 팩트가 몇 퍼센트.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는 헛소문이 날 때 어쩔 줄 몰라 하던 당황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이 놀랄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아침 8시 회사에 출근해서 세 사람에게 그에 대해 말한다. 이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렇게 한 단계를 거치는 시간이 15분이라고 했을 때 3만 명 소도시 사람 전체가 알게 되는 데에는 불과 2시간 30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잘못된 소문으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면서 학습돼서일까 요즘은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면 즉각적으로 분노가 표출된다고 합니다. 그가 해오던 말과 행동을 보고 배신감에 느껴 그 사람을 저주까지 한다고 해요. 뒷담화의 욕은 달콤하다. 입이 무거운 사람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어서 사전을 찾아봤는데 누군가의 비밀을 잘 지키는 사람, 정확히는 누군가에 대한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석된다. 입이 무거운 사람은 자신의 말만 하지 입이 가벼운 사람은 남의 말만 한다고 합니다. 남의 말만 하는 사람은 가벼워 보인다. 칭찬보다는 험담이 많다. 입이 가볍다는 평판을 들어서는 안 된다. 필요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피해자가 늘고 자신에게도 결코 좋을 게 없다. 군자는 입을 아낀다. 말조심이 몸에 배어야 한다. 부정적인 메시지에 긍정의 감정을 담는다. 선배들이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라고 한대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다고 잘 고쳐지도 않는데 괜히 충고했다가 감정만 상하느니 포기하는 게 낫다는 분위기다. 하라스먼트의 가해자가 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라스먼트라는 말은 괴롭힘이라는 뜻이래요. 할 말은 그렇지만 해야 한다고 저자는 생각한대요. 젊은 친구들에게 발언의 기회를 일방적으로 주려는 최근의 사회 분위기에 나는 반대한다. 물론 충고와 조언, 더 나아가 꾸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할 말은 꼭 하라고 하네요. 인싸가 연봉이 높은 데는 이유가 있다. 긍정은 늘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 할 때 굳이 우울함을 택할 필요가 없다. 환경이 팍팍하더라도 방어적이보다는 능동적인 모습을 억지로라도 보여주는 것이 낫다. 현명해요. 멋져요. 대단해요. 좋아요. 상대를 내 사람으로 만들 때는 이 단어 4가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현명하다, 멋지다, 대단하다, 좋다. 사장, 말투를 바꿨더니 관계가 찾아갔다. 용거 없는 인사가 좋은 관계를 만든다. 그냥 궁금해서 전화했어. 잘 지내지? 별일 없지? 잘하고 있지? 힘든 일은 없어? 도와줄 일은 없고? 이런 안부 전화를 해보라고 합니다. 나의 대화 매너 점수는 몇 점일까? 대화 매너 지수를 체크해보자. 1. 대화할 때 가만히 집중하기가 어렵다. 2. 마주보는 사람들의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 모르겠다. 3. 대화가 진행될수록 자꾸 말이 빨라진다. 4. 궁금하면 불쾌한 화제라도 꺼리지 않는다. 5.
조언, 충고, 추궁을 할 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한다. 충고를 버리면 인기가 따라온다. 대부분의 관계에서 부하 직원이 아니라 상사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데 상사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조직의 기상 상태가 바뀐다. 반박하고 싶어도 허벅지를 바늘로 참는다. 그렇게 하루하루 무기력이 학습된다.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게 해주는 상사를 만나면 사회생활이 행복하다. 그니까요. 상사에 따라서 자기 감정을 허벅지로 찌르는 것처럼,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참고 힘든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상사 역시 좋은 상사들은 직원들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하다고 합니다. 멋진 상사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자신의 정보를 아낌없이 오픈해주는 상사. 둘째, 부하의 존재가 아낌없이 드러나게 만들어주는 상사.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싶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게 먼저다. 더 나은 리더가 되기 위한 5가지 말하기. 첫째, 복잡하게 말하지 마라. 둘째, 타이밍이 중요하다. 셋째, 비판의 목적도 긍정적인 동기부여다. 넷째, 말할 때 기다리지 말고 진짜 들어라. 다섯째, 행동으로 말하라. 인간의 수준은 의식주 등에서 경제 요소가 아닌 언어로 결정된다. 리더라면 사람에게 모범적인 언어를 보여야 한다. 간결하게 하면서 따뜻하게.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법. 고마워요. 힘내세요. 축하해요. 용서하세요. 사랑해요. 고, 힘, 축, 용사. 이 말을 기억하시라고 합니다. 말 한마디에 온도를 실는 법. 저자가 회사 앞 작은 카페에 갔는데 에스프레소 마키아토를 주문했대요. 점원이 5분이 지났을 때쯤 마키아토를 내밀면서 머뭇머뭇 말했다. 손님, 죄송해요. 제가 아직 미흡해서 예쁘게 그리고 싶었는데 하트 모양이 안 예쁘다고 말을 했나봐요. 그제야 눈앞에 놓인 머그컵 속에 우유 거품 위에 그려진 하트가 눈에 들어왔다. 그분 말대로 조금 찌그러져 있었다. 그 솔직하고 따스한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아닙니다. 충분히 예뻐요. 고맙습니다. 그는 모를 것이다. 자신이 세상의 아름다움 한 조각, 따뜻함 2조각을 퍼뜨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몇 마디 나누지 않더라도 사람에게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사람 말이다. 간결하지만 진심이 담긴 아름다운 말을 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말 이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죠. 저는 이 책을 읽고 정말 따뜻한 말을 해야 되겠고 간결한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되도록이면 남의 뒷담화는 정말 최소한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